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 결산 및 재무제표, 그 비교식 정기분 자료로 표시가 됩니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건데요.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기순이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표시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산회계 1급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게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코스트가 그대로 프로그램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보고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이거예요. 이전 연도에 임의적립금 수고 남아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이입이라고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이거 입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우정이고요. 입력을 하면서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이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라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결산시에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요. 그거 정기 거 갖다 놓고 입력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일부가 입력이 돼 있고 일부를 더 추가로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처분 확정 일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이 확정 일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언제 처분할지 그 일자를 말합니다. 2018년 2월 25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 2월 25일. 예. 우리가 지금 정기라면 2017년 말하니까 2017년 결산시에 작성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2018년에 처분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처분하게 돼요. 날짜 이렇게 넣게 되고요. 서식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해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전년도에 쓰고 남아서 들어온 거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합계해서 밑에 있고요. 이 금액을 처분해야 되므로 처분 내역을 밑에다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해연도에 건 단기순 이거 있잖아요. 이 금액은 뭐하고 일치가 돼야 되냐면 이게 정기거니까 정기분 순이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정기분 순이익계산서를 작업을 했다 그러면 F6 불러오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예 해가지고 1380 이렇게 되죠. 정기분 순이익계산서를 한번 붙이면 얘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기 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고쳐야 될 일이 있을 때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그 단기순이익을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하고자 할 때 F6 불러오기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정기계 잘못됐다 고쳐라 라고 이제 그렇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예. 그럴 때 이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F6 불러오기가 싫으면 본인이 직접 정기분 손익계산서 보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죠. 단기순이익을 보고. 예. 근데 메뉴가 있으면 메뉴를 쓰는 게 원칙이니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이제 넣어라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기 보시니까 넣는 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00부터 넣는 게 나와 있네요. 사업확장 적립금은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이입돼서 들어오는 거는 임의적립금밖에 없고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뭐가 이입될지 모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계정 과목이. 예. 오른쪽 계정 과목 코드 자리를 클릭하시고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쳐서 넣어야 되는데 사업 이거 안 먹어요. 보시면 코드 자리가 무조건 다 한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F2를 누른다고 그랬죠. F2를 누르면 100% 돼요. 사업 쓰고 사업 확장 적립금 이입된 금액을 입력 금액란에다 넣어요. 손 들고 쓸 때 그냥 쓰면 되겠지만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200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 이익준비금은 만약에 회사가 결손이 발생됐을 때 적자가 발생되면 그 적자 메꾸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결손금 보존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준비금을 자금 이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6만 원. 자본편의 이익준비금에 대한 그 정의를 잘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나온 대로 하는 건데 실제자 중에 가끔씩 이익준비금을 최소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최소 금액이라면 현금 배당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0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1000만 원 돼 있네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최소 금액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얼마라고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금액을 안 써줬을 때는 최소 금액을 설정하라고 그러면 같이 알아두셔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 줄 거. 주식배당 보고 그 라인에 입력 금액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주식배당에 보통주다하고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으면 이 보통주 안에다 넣으면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전체 금액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사업확장하기 위해서 쓸 적립금. 이건 사업확장 적립금이죠. 예,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사업확장 적립금 이익하고 그냥 사업확장 적립금하고는 달라요. 이 사업확장 적립금은 단기에 사업 확장하는 데 쓰겠다라는 말이고 임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죠. 예. 사업 확장 적립금 200은 전년도에 사업 확장하는 데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쓰지 않아서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200자리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리가 서로 다르니까 잘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을 닫고 나오시면 끝이에요. 이렇게요. 예. 자, 여기까지 하면 프로그램에 있는 정기분, 정기에 작성한 보고서 작업을 다 한 거고요.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율은 정기의 거래처 대장을 보고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보고서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복습이 좀 필요해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이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제조업자를 고려해서 상황을 설명해보면 지금까지 입력한 거 설명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를 제일 먼저 입력을 했고 입력된 게 제조원가 명세서 이 자리에 반영됐고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찍는 거 있었죠? 그 제품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업을 해서 장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면 이 금액을 가져다가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제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이 금액을 가져다가 여기다 쓰게 돼요. 그럼 단기 순이익까지 합쳐서 주식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처분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주주의 동의를 안 받았다. 그 동의를 받아서 처분할 내역을 쭉 써 내려가는 거죠. 그 분급 작성한 거잖아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정기분과 학습할 때 이렇게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 이 금액하고 같아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학습을 위해서 실력 따지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연결고리를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예, 숙제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라 그러면 쉬운데요. 보고서 하나를 주고 관련된 거 다 고쳐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 다 한 거는 하나씩 하나씩 고쳐라 그걸 구글 공부한 거고, 지금 실력 따지기 문제는 관련된 거 다 고쳐라 그 연결고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이다. 정기거에 가서 붙이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관계 있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이익여금 조건계산서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고. 그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만 고쳐라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이다. 잘못된 걸 고쳐라 그러면 이거 하나만 고치면 끝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하나를 먼저 고쳐주고요.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거 이제 띄워서 하는 건데요. 이번 거는 회사가 뭘로 돼 있어요? 예, 주식회사 영진이네요. 영진. 영진으로 회사를 바꾸고 하겠습니다. 회사를 바꿀 때는 어떻게 회사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영진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 얘가 제조원가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자이므로 얘 클릭.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본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재료비가 온재료비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옆에 금액을 눌러요. 그리고 입력되는 숫자를 확인합니다. 지문을 봐주세요. 번째 기초 250, 단기에서는 원재료 1700. 이거 틀렸죠. 예, 고칠 거죠. 그 다음에 기말이 원재료 조개 470. 이거 맞아요. 만약 이게가 틀리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틀렸으니까 다행이고요. 얘를 클릭하게요. 클릭하고 고칩니다. 1700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렀더니 재료비가 1480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노무비에 임금으로 봤더니 임금이 틀렸네요. 500이 아니라 얼마예요? 800. 고쳐요.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경비죠. 경비. 네, 경비에 복류생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복류생비, 전력비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경비도 이렇게 예. 경비만 쭉 쓰면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틀린 거 있으면 예, 고치는 겁니다. 복류생비 맞고, 그 다음에 전력비 맞고, 그 다음에 가스수를 맞고, 그 다음에 책에 체크 해가면서 하면 좋아요. 복류생비 이렇게 체크, 전력비 체크,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체크, 맞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체크, 이렇게 하나씩 해가. 인포메이션은 가스수로, 가스수로가 복류생비 그 다음 번호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경부가 쭉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맞고, 그 다음에 수선비 맞고, 그 다음에 44만원 보험료 35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20만원. 근데 점검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럴 때 빨리 점검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토탈 금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얘를 먼저 봐주시고 얘가 맞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거의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빨리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공품은 500개잖아요. 1년 두개 343만원 맞고, 그 다음에 긴말 제공품 270. 맞죠? 이거 틀리면은 여기서 못 고친다고 그랬죠? 예, 전기분 재무상태 고쳐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쓴 거 20 맞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2,896만 맞아요. 그래서 얘만 고쳐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관련된 거 다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 봤을 때, 예. 맨 밑에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곧바로 가야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된 거죠, 단기에. 이거 내다 팔아야 되니까, 내다 파는 것과 관계되는 보고서인 손익계산서가 생각나야죠. 이 자료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을 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2,896만 2천원.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를게요. 가서, 이거는 이제 시험지 안 나와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제품 매출원가 하나만 눌러서, 얘가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맨 밑에. 그 금액과 여기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되지. 우리가 수정을 했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아요. 이 전기 거는 자동으로 안 고쳐지는 게 많거든요. 전기 거는 마감이 끝난 거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고치는 거는 일부는 고쳐지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안 고쳐지는 게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고쳐야 돼요. 2,896만 2천원 이렇게요. 딱 일치가 돼야 되죠. 그 결산 시에 보고서 작성할 때 제조업자는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익계산서 얘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먼저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보고 쓰게 되는 거죠. 또 확인 눌러서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뀐 거 봐보세요. 6,600 38,000원 바뀌었어요. 이 금액 6,600 38,000원. 주식회사는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끄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게 됩니다. 자, 가서 단기순이익을 봐요. 방금 봤던 거하고 안 맞죠. 그럴 때 맞추는 방법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보고 타이핑해도 되지만 프로그램에 기능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불러오기를 쓰면 자동으로 정기분 손익계산 단기순이익이 불러와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얘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손익계산서를 바꿨을 때. 그러면 얘가 되면은 그 다음 이 자료는 없으니까 밑에 뭐 넣는 건 없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겼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내년에 처분된 거니까 내년에 처분을 할 것이므로 단기에 발생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내년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계정이 자본이에요. 자본. 이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의 자본에 속하죠. 그 자본에 속하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야 돼요. 이 7천만 원을.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마지막에 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규정 과목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만들 때, 즉 재무상태표 계산시 만들어요. 그 만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규정 과목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걸로 바뀌어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서 처분되기 때문에 자동 이렇게 바꿔줍니다. 물론 서식지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는 거죠. 재무상태표에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걸로 바꿔서 입력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은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처분되는 거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해요. 얘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분이니까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이 서식지는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앞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도 여기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써졌죠. 이름이 같은 거는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7번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 다 고치게 되면 차익이 사라져요. 빨간색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 방금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항상 필요한 거란 걸 알 수 있죠. 얘가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결산을 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이게 다음 연도 가서 처분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한 거하고 구분을 하고자 2월 이익잉여 개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시에 그 최종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변경을 하므로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얘가 수정이 됐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수정됐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만요. 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운 겁니다. 시험지에 항상 관련되어 있는 거 고쳐라, 관계 있는 거 고쳐라 이렇게 나오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결산 시에 제조업자의 보고서 만드는 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산 시에 제조업자는 보고서를 만들 때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식회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좀 따서 한번 해보면 제소, 이제 교재 결산 쪽을 보시면은 결산 쪽을 보면 이거 또 한 번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정기거 고쳐라 이제 그럴 때 자산과 관계되는 계정이 있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치고 그러면 자동으로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고쳐서 관련된 거 수정해라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손익계산서로 바꿔주고 단기순이익이 또 바뀌면 그 내용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바꿔주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경되면 그걸 재무상태표에 들어와서 2월 이익잉여금란에 고쳐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고 고쳐라라고 그러면 그거 수정하시고 관련된 것도 다 수정하세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을 거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게 똑같은 데이터가 고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같아야 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같아야 되고 이름이 같으니까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프로그램에서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별표가 필요하고요. 교재 좀 넘기시면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시험에서 나올 때 제일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있는 거 수정해라. 예. 이게 안 나오면 나머지는 쉬워요. 해당되는 거 고쳐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거래처 넣어라.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